이게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했거든요. 그러면 음식으로 못 고치면 약으로도 못 고친다. 약은 못 고친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 먹는 파마넥스가 뭔가요? 약인가요? 음식이요. 음식으로 대체되지 못한 영양분을 파마넥스로 대체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파마넥스는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을 진짜 뽕뽕 가지고 하셔도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할 건데 오늘 지금 보면 헬리오스난제부터 할 거잖아 이거죠. 네. 그건 아시고 가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 몸의 생명체는 혈관이에요. 아시죠? 우리 몸의 생명체는 혈관인데 혈관의 종류를 사장님이 아셔야 돼요. 이게 막 우리가 의사가 아니니까 막 세세하게 다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혈관의 종류를 아셔야 되는 게 동맥, 정맥, 모세혈관이 있어요. 그 동맥은 뭐예요? 심장에서 피를 뿜어가지고 온몸으로 보내는 거예요. 정맥은 온몸 동맥에서 피를 뿜어가지고 온몸을 보냈으면 정맥은 피를 들고 돌아와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정맥은 이제 깨끗하지 않은 피겠죠. 그럼 모세혈관은 뭘까요? 모세혈관은 무슨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혈관과 세포 사이에 물질 교환을 해주는 게 모세혈관이에요. 그럼 우리 혈관이 있잖아요. 우리 혈관이 몸에 100이라고 생각하면 모세혈관은 92%에서 98%예요. 진짜 굵은 혈관은 있잖아요. 2%. 이 중 2%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굵은 혈관이라 하면 여기 보면 튀어나온 혈관, 그다음에 긴 도로 혈압할 때 이게 확장되는 이게 혈관이 굵은 혈관이거든요. 모세혈관은 손끝, 발끝, 뇌, 심장, 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기관에 끝에는 모세혈관이 다 있어요. 이 모세혈관에서 영양분을 공급 못 받으면 그때부터 저리기 시작하고 차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하고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 염증이 유발되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세혈관이 그만큼 유명하고 모세혈관 같은 경우 요즘 우리가 웰스바 놓은 게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게 왜냐면 림프절이 림프절이 흐르잖아. 림프절을 운동 아니면 흐르지가 않아요. 정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그럼 우리가 웰스바를 딱 하면 이 림프가 운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모세혈관을 잘 순환시켜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마넥스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렇게 제품 넣고 나면 림프절 관련된 거 넣어줘도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 마인드 360이 또 넣을 거잖아요. 사장님들이 이거 가지고 사업 못한다면 어디 가서도 사업 못하십니다. 제가 우리 팀 우리 그룹 아니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해도 되죠? 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오늘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도 양자만큼은 가서 정기보면 한 건은 걸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혈관이 종류가 3개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근데 모세혈관이 혈관과 세포 사이 물질 교환한다는 것도 아시죠? 네. 그래서 물질 교환할 때 이게 세포 속으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물질 교환할 때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끄집어내는 게 모세혈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혈관을 공부할 건데요. 보면 혈류순환계 뒤에 앉는 게 보세요. 혈류순환계 딱 가면 이 부분에서 거의 이게 컨설팅이 다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없어도 해독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사장님들 체중계 가지고 다니시죠? 네. 체지방 넣으시는 분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체지방이 많이 넣으면? 그냥 해독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염증이라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체지방이 높게 넣으면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발생된 거예요. 심혈관 심장, 혈액, 혈관이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체지방이 높게 넣으시는 분은.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안 해봤지만 그래서 사장님들이 체중계부터 재보고 욕을 하시도 좋고요. 없으면 체중계 재고 그렇게 하고 제가 다음에서 건강 체크 해드릴 건데요. 그때 보면 심장이나 피나 혈관 쪽이 망가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오셔도 돼요. 그럼 다음에 가서 양자는 딱 그렇게 놓잖아요. 그럼 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이런 게 작은 거에서 디테일해서 고객이 몰려오거든요. 그럼 체지방이 높게 나오면 심혈관 질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측정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혈압도 있으실 것 같고요. 혈압도 약간 높아요. 당뇨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체지방이 높게 나오신 분들은 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다 있어요. 그 중에 한 개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오면 되고. 어느 정도가 높은 수치인가요? 30 이상. 여자들은 연세 되신 분은 35 넘으면 거의 다 혈압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여자들은 20대, 30대는 체지방이 좀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기를 보호하는 게 나중에 체지방이거든요.
이게 산모들이 체지방이 없으면 유산이 잘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체지방이 높아요. 3에서 4% 높아요. 그 높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35 넘는다 하면 아마 염증이 엄청 몸에 많을 것으로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혈류순환기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걸 측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이제 측정하고 나서 쭉 보면 혈액 점도, 콜레스테롤, 혈액 지질 있죠. 여기까지 뭘 말하는가 하면 피의 맑기를 말해요. 옆에 써놓으세요. 그 세 가지는 피의 맑기를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혈관 저항력부터 요 밑에 간상동류 압류압 있죠. 밑에서 세 번째. 거기까지는 뭘 말하는가 하면 심장을 말해요. 심장. 내 심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내 심장이 정상인지, 안 그러면 염증이 많은지, 내 심장이 약해져 있는지, 혈관이 약해져 있는지, 심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밑에 두 개가 뇌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딱 하고 나서 혈액점도 부분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안 좋게 나와요. 해보셨어요? 근데 혈압약 드시는 분 다 정상이에요. 보면 다 정상으로 나와요. 근데 대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딱 나왔다 치우친다면 딱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손발 저리지 않으세요? 손 차갑지 않으세요? 면역력도 엄청 약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간혹 가다가 혈액 점도가 좌측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어요. 좌측에 노란 거나 빨간 거 치우치는 분들은 피가 엄청 모자라시는 분들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이런 분들은 오메가 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가 묽어져 있는 거예요. 피가 우리 몸은 과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피가 10이야. 10이 있어야 내가 정상적으로 막 움직여. 내가 피가 8밖에 없어. 그러면 이게 물로 채워요. 피가 2밖에 없어. 나머지도 물로 채워요. 수분으로 채워요. 그래서 힘들게 다니기는 다니지만 이런 사람들은 피가 없는 사람들은 숨이 차고 있죠. 얼굴이 창백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걸어도 헥헥 걸어요. 이런 분들은 피가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특히 어떤 분들이 많은가 하면 호기스가 과외 많이 하시는 분 많이 못 걸어요. 그분들은 과외? 호흡이나 호기스 가지고 과열 많이 하시는 분 있잖아요. 생리 때 되면 안 멈추고 하시는 분 엄청 많거든요. 뭐 한 달이고 보름이고 생리가 안 멈춰요. 그때 피가 엄청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이게 딱 멈춰줘야 되는데 안 멈춘단 말입니다. 혹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피가 되게 묽어요. 이런 분들은 오메가 드리면 절대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아연 이센설적도 드리고 피부터 수치를 높여놔야만 나중에 오메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무리 염증이 있어도 오메가부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면리에 보고 우측으로 치우치면 아 이분은 오메가를 드려야 된다. 피가 끈적거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좌측으로 하면 이분은 피가 묽구나. 피가 부족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빈혈이 픽 쓰러지시는 분들 다 빈혈이거든요. 그럼 피가 부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연 이센설제를 드려야 돼요. 이런 분들은 오메가 드리면 절대 안 되고요. 또 오메가를 드리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와파린 드시는 분들 절대 드리면 안 됩니다. 와파린은 어떤 분들이 드는가 하면 신장에 박으신 분들이 있어요. 기계에 심는 분들이 있거든요.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심장 판막 그거 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와파린 처방을 다 받아요. 왜냐면 이 피가 깨끗해야만 이게 심장이 잘 돌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은 오메가 드리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그분들 잘못된 수술에 피가 전혀 안 멈춰요. 그래서 심장에 뭐 이식을 했다, 심장이 그랬다, 굳이 와파린 드시냐고 물어보면 와파린 드신다면 염증이 아무리 많아도 오메가를 드리면 안 됩니다. 아시죠? 그럼 유수도 드리지 말아야 돼요. 유수도 안 드리는 게 좋아요. 유수도 R2는 좋고요. 유수는 드리면 안 돼요. 오메가 들어간 거는 절대 드리면 안 돼요. 심장에 가신 분들은. 왜냐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다시 재수술을 할 때 피가 안 멈추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꼭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거 아니라도 그런 분들은 면역력 올려주고 티그린들이면 엄청 좋거든요. 티그린도 염증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제가 예. 그거 심장 수술한 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스탠드 낀 분. 예. 그분이 그 유수 스탠 드시고 엄청 좋아졌다고 막 그러는데. 와파린 처방 안 받으신 분이에요. 아. 그거 물어보셔야 돼요. 꼭 물어봐야 돼요, 이게 와파린. 심장에 스텐트 수술하신 분은 와파린 처방 안 받아요. 심장, 스탠드 낀 분들은. 예, 안 받아요. 근데 심장에 심장 팽막점 이거 있잖아요. 인공심장 심는 분들이거든. 그런 분들은 와파린 처방을 받아요.
인공심장 말고 그냥 스텐트 하신 분들은 뉴스 드리면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장님들이 잘 구분하시라고. 사장님 잘 모르시면 그렇게 심장이 자기 안 좋다면 혹시 드시는 약이 뭐예요? 와파린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물어보시고 사장님들이 이렇게 처치를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콜레스테롤 있는 사장님들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진짜 안 되거든요. 왜냐면 하면 콜레스테롤은 있잖아요. 뇌신경을 70% 싸고 있고요. 남자들 생식기는 80%를 싸고 있고요. 우리 모두 세포막을 싸고 있는 게 콜레스테롤. 이게 뭔가면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모세혈관 세포막을 싸고 있는 게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합성을 해요. 그래서 80%가 간에서 합성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피가 끈적거리는 사람이 있어. 그럼 심장에서 피를 딱 품어야 되죠, 그죠? 품어야 되는데 이게 피가 끈적거리니까 모세혈관까지 안 가잖아. 손끝, 발끝, 눈끝, 머리끝까지 안 가잖아요. 안 가니까 심장에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뿜어낸단 말입니다. 세게 뿜어낸단 말입니다. 몸은 화학으로 만들어졌겠죠. 세게 뿜어내면 이 압이 엄청 세잖아요. 우리 혈관은 12만 킬로 12만 리를 했죠. 우리 몸을 한 바퀴 도는데 1분밖에 안 걸려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사고 탁 났을 때 있잖아요. 머리를 탁 차에 부딪혔다면 피가 분수처럼 쏟아요. 그렇거든요. 진짜 안 봐서 그래, 진짜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피를 많이 쏟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혈관까지 가야 되는데 압이 세니까 모세혈관에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을 상처를 입히는 거야. 이해되세요? 네. 그 세포막을 싸고 있는 콜레스테롤을 했잖아요. 상처를 입히니까 피가 끈적거리고 염증이 많으니까 심장에서 피를 강하게 뿜어내니까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 상처가 나면 우리 상처 나면 어떻게 돼요? 고름 생기잖아요. 그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은 빨간 부분에 누렇게 끼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콜레스테롤에 상처가 난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 염증이 엄청 많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약은 그걸 염증을 치료를 못해요. 그렇게 하면 심장을 작게 뜨게, 콜레스테롤을 주면 심장을 작게 뜨게 만든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간에서 합성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거 사장님들이 이해되셔야 돼요. 콜레스테롤 80% 간에서 합성한다 했잖아요. 그럼 콜레스테롤 약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간에서 합성을 많이 못하게 만들고 심장을 작게 뜨게 만든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콜레스테롤은 약간 잡히는 것 같은데 간은 망가지겠죠. 간은 지 일을 못하니까 망가지겠죠. 그 다음에 심장은 점점 약해지겠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계속 드시는 분은 부작용이 엄청 많습니다. 첫 번째 어떤 부작용? 4개월마다 간 검사해야 돼요. 장기간 복용하시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남자들 발기부전이 일어나요. 제일 많다 했잖아요. 80%가 콜레스테롤을 했잖아요. 발기부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증세가 있는가 하면 심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심장이 되게 무기력해지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들이 가서 이야기해주고 장기간 복용했다면 진짜 그거는 드시면 안 된다고. 우리 콜레스테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피를 깨끗하게 해주고 모세혈관을 이렇게 뚫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염증 치료의 최고의 제품이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염증이 치료되니까 콜레스테롤이 정상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우리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심장이 안 좋아도 손발이 저리는 데도 고와, 그다음에 단백뇨가 나와도 콜레스테롤 안 들어가는 데가 없거든요. 콜레스테롤이 두통이 뻐근해도 콜레스테롤. 뭔가 모세혈관을 제일 잘 이렇게 순환시켜주고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콜레스테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에는 몰라가지고 콜레스테롤 3개월 먹으면 안 먹어야 된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은 평생을 먹어도 있잖아요. 사장님들 몸을 훨씬 건강하게 만들어주고요. 피부도 좋게 만들어주고 순환이 잘 되니까. 순환도 잘 시켜주고요. 하루에 2알 이상만 안 드시면 평생을 드시는 거예요. 저는 강추드려요, 콜레스테롤. 그럼 왜냐면 내 심장도 보호될 거고, 심장도 보호될 거고, 모세혈관 제일 많은데 눈, 심장, 뇌, 간 이런 데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점점 건강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약은 있잖아요. 우리가 약이 PDR에 등록된 게 25만 가지래요. 지금 25만 가지가 넘는데 약으로 딱 이게 등록된 게. 근데 그 중에서 항생제가 500가지래요. 그러면
24만 9,500개가 약이죠. 우리 병명이 그렇게나 많습니다. 24만 9,500개가 약인데 단 한 가지도 병을 완치할 수 없답니다. 완치됐다는 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혈압이 높았어. 혈압이 이 사람이 보통 120에서 140이었어. 혈압이 높았어. 근데 이 사람이 180이 올라갔어. 그럼 140으로 낮춰준 그걸 의사들은 완치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잖아요. 그거는 완치가 아니고 있잖아요. 완화시킨 거지. 거기까지 완화를 시킨 거지. 그리고 이 병을 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식생활 조금 잘못하면 또 확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약처럼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은 단 한 가지의 병도 고치지 못합니다. 약은 진짜 고치려고 하면 내가 병이 걸려서 고치려고 하면 건강한 식단 하시고 운동하시고 잘 주무시고 그게 최고의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담으로 사장님들한테 이야기 드릴 게 있는데 암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암세포가 제일 싫어하는 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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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이 제일 싫어하는 운동. 암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암이 제일 좋아하는 거 탄수화물, 당. 이해되시죠? 네. 암은 탄수화물과 당을 먹고 자라요. 근데 병원에 가서 암 치료하잖아요. 암 치료하고 방사선 하고 나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의사들은 진짜 모른다니까요.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뭐든지 많이 드세요 해요. 그래야 힘이 생겨야 다시 치료를 받으니까 뭐든지 많이 드세요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입맛 돌 때는 아무것도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밥부터 허구허구 먹어요. 근데 진짜 사람들은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고쳐줘야 될 게 암 환자도 운동하기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할까요? 힘드니까. 엄청 싫어. 아니 기운 있어도 싫어요.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암세포는 있잖아요. 암세포는 탄수화물과 당을 먹고 산다 했잖아요. 얘는 산소가 없어도 자기 자가 증식을 해요. 이해돼서 자가 증식을 해가지고 혈관을 점점 막아요. 둥둥 떠다니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점점점 막아버려요. 그러면 모혈관까지 못 가겠죠. 영양분이 못 가겠죠. 무기력한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고혈압 당뇨 환자들 힘 있는 거 봤어요?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운동을 제일 싫어해요. 근데 진짜 암이 제일 싫어하는 건 운동이거든요. 운동 진짜 해줘야 되고 두 번째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식생활 바꿔줘야 되거든요. 식생활을 밥부터 드시면 절대 안 돼요. 뭐든지 많이 드시는 건 좋아요. 근데 밥부터 절대 안 되고 신선한 야채, 과일 드시고 반찬 드시고 밥은 나중에. 그리고 GI 지수가 낮은 것부터 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의사들은 안 그러고 이야기 안 하거든요. 뭐든지 입에 땡기는 거 많이 드세요 하거든요. 빨리 먹고 암을 더 키워오라는 거.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객들한테 가서 암 환자들 요즘 엄청 많잖아요. 그 다음에 치료받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운동하기 싫어도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암 환자들 잠 못 자요. 부작용이 암 환자의 약 부작용이 잠을 못 자게 만들거든요. 잠을 못 자면 있잖아. 암은 절대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인드 360 나오면 사장님들 되게 가슴 떨리지 않으세요? 네. 저는 이걸 조금 알고 나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한테나 줘도 부작용 없는 거잖아요. 진짜 대박이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있잖아요. 잠자는 동안에 사장님들 진짜 잠 잘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식사 진짜 7시 이후에는 안 드셔야 돼요. 그래야 사장님들이 점점 건강해지고 있잖아요. 애기 더 이뻐지고 젊어지고 그렇게 되지. 그게 왜인가 하면 이게 7시 이후에 먹는 거는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7시에 먹고 8시에 잠을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내 명령을 내리잖아요. 간에서 이렇게 해라. 내가 다 뇌에서 다 하잖아요. 뇌에 이게 영향을 안 맞는 건 대장밖에 없어요. 대장은 자율 중추신경이 있어서 뇌의 영향을 절대 안 받아요. 자기 스스로 해요. 그래서 면역이 70%가 대장에 있잖아요. 그죠? 안 받거든요. 근데 위장에서 내려보내라, 간에서 해독해라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쉬지를 못해요. 우리가 림프가 다 흐르잖아요. 몸에 림프가 없는 곳이 딱 한 곳 있어요. 어딜까요? 네. 네. 림프가 없어요. 그러면 이 림프가 있어야만 해독이 되는데 림프가 없으면 뇌는 언제 해독돼요?
자는 동안. 잠잘 때만 되는데 잠잘 때 뇌를 관찰하면 사장님 어떤 줄 아세요? 우리 뇌가 우글우글해가 꽉 차가 있잖아요. 나도 꽉 차가 있는데 이게 장이 비어야만 이때부터 이 애가 쉰다고 생각해요. 장이 안 비면 사장님들 아무리 잠잤다고 몇 시간을 자도 먹고 바로 자면 이제 뇌 소독 이게 청소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뇌는 특히 암 환자들은 일찍 먹고 그냥 장을 비우고 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면 있잖아요. 이게 딱 자면 4시간 이후부터 다 장이 비워지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이제 자기 시작해. 자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그르고 해가 있는 게 쫙 오그러들어요. 요만해져요. 그럼 공간이 엄청 많이 생겨요. 공간이 이렇게 생기면 척수에서 있잖아요. 림프액이 쭉 올라가요. 신기하죠? 우리 몸이 과학으로 만들어졌다고. 림프액이 쭉 올라가고 이 간상동물도 쭉 올라가가지고 뇌에 들어가면 뇌에 있잖아요. 우글우글한 게 막 춤을 춰요. 소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잡아는 사람 치매 절대 안 걸려요. 이게 치매 걸린 사람 이런 걸 못하니까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염증이 계속 있는데 염증을 치료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잘 동안 애만 얘가 오그러들 때 그때 막 내가 춤을 춰요. 이렇게 이 림프액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한 2시간 하고 나면 쭉 내려와요. 그러면 내가 싹 퍼지면서 이제 그러니까 수면을 우리가 많이 앉아도 된다는 게 4시간 숙면하면 된다 하잖아요. 그 4시간 동안 내는 모든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안히 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진짜 잘 자야 되고 우리가 해독할 때도 일찍 먹고 저녁에 먹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머리도 상쾌해지고 젊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공복 기간은 오래 가지를 하잖아요. 해독할 때. 왜 오래 가지를 할까? 우리 해독할 때 왜 사람들이 이뻐지고 젊어질까요? 에이즈락 성분이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하려면 사장님들 소비자한테 가서 꼭 이야기해 줘야 돼요. 공복 기간이 있어야만 우리 몸은 있잖아요. 안 먹으면 사람들 그렇게 하죠. 근육에서 가서 에너지를 쓴다고 하죠. 틀린 말이에요. 근육은 제일 마지막으로 버릇시키는 게 우리 몸이 과학으로 만들어졌다 했죠. 근육은 맨 마지막으로 끌고 가요. 내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근육에서 에너지를 쓰지 절대 근육은 에너지를 안 써요. 왠 줄 아세요? 이 근육이 있으면 모든 게 지탱을 하니까. 숨 쉬는데도 근육이 없어 숨을 못 쉬어요. 심장에 근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육에서 절대 빼가려고 안 해요. 우리 몸은. 필요 없는 데서 빼가거든요. 그래서 공복기간을 오래 가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먹고 제품을 먹고 막 이러고 나면 우리 몸에 노화된 세포가 둥둥 떠다닐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염증이 둥둥 떠다닐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 에너지를 어떤 걸 쓰는가 하면 배가 꼬르륵 배고플 때만 먹으라 하잖아요. 그때 어떤 에너지를 쓰는가 하면 자가 정식 세포라 해가지고 이 애들이 노화된 세포를 잡아먹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노화된 세포를 잡아먹고 또 어떤 걸 잡아먹는가 하면 우리가 염증으로 이렇게 내보낸 거 떠다닌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잡아먹고 그걸 에너지원으로 써요. 그게 없을 때 근육에서 빼가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젊어지려면 진짜 수시로 뭐 드시면 안 돼요. 수시로 간식 같은 거 드시면 안 된다니까. 특히 우리부터라도. 왜냐면 공복 기간이 있어야만 내가 점점 젊어지고 몸도 점점 젊어지고 그렇지. 내가 자꾸 뭘 먹잖아요. 그럼 해독하는데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노화된 세포를 우리 몸에서 잡아먹지를 못해요. 노화된 세포를 잡아먹고 염증을 잡아먹어야만 효과가 더 빠를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중요하고 잠도 중요하고 공복 기간도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해독하실 때 간식 많이 드시라 소리 안 해요. 차라리 저는 오후로 어떤 걸 드시려고 하면 프로틴 파우더, 단백질이잖아요. 그 오전에 10g, 오후에 10g 타면 20g 먹죠. 근데 그게 엄청 더부룩한 거 아세요, 사장님들? 유청 단백질이기 때문에 동양인들은 소화가 잘 안 돼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소화 안 돼요. 그럼 연세 드신 분들은 해독할 때면 챙겨 먹기 귀찮다 하잖아요. 저는 그거 들어요. 오전에 10g, 오후에 10g 이렇게 간식으로 때우고 그 다음에 그냥 세이크하고 식단 하시고 하라면 그분들이 젊어지는 게 훨씬 빨리 더 많이 젊어지거든요. 근데 젊으신 분들은 있잖아요. 습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인스턴트에 빵 보면 빵 먹고 싶고 커피 먹으면 빵이 땡기고 맞죠?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노출이 돼가 있으니까 사실 사장님들이 우리 나이 든 사람보다 건강이 안 좋아요. 병원에 가보면 알아요. 병원에 가보면 뇌혈관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이 30, 40. 암, 유방암 자궁을 많은 사람이 30, 40대. 이해되세요?
60대 이상 자궁암 유방암에서 극히 드물어요. 극히. 가보세요 병원에 진짜. 맞아요. 30대 40대 그나마 이제 50대에 암이 좀 있어서 그렇지 대부분 유방암 자궁암은 30, 40대. 맞아요. 대장암 30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직장인들 보면 대장 검사하러 가고 왜 대장암이 워낙 많으니까 그 인스턴트 문화 그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인스턴트 당류에 되게 뭐 오렌지 주스 이런 거 막 그런데 놓칠 때가 있었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애들 키울 때만 해도 간식이 맨날 피자 이런 거 있다니까요. 피자 콜라 우리 그거 이어줬잖아요, 그죠? 자율학습하면 해주거든. 그게 애들 건강을 엄청 망쳐요. 근데 그 애들이 30대잖아요. 대장암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뉴스킨 하시는 엄마들은 식생활부터 진짜 애들 고쳐줘야 하거든요. 그게 체력 올리고 그다음에 주스 같은 거 애들 먹이지 마세요. 그리고 암 환자들 주스가 당류가 제가 암세포가 그걸 먹고 자란다 했잖아요. 그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액상가당, 설탕, 주스, 당류, 탄수화물 많이 드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사장님들이 고객분들하고 하시면 고객분들이 아마 사장님들은 진짜 전문가답다. 진짜 저 사장님은 내가 건강을 이게 상담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 거는 사장님들이 사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근데 암은 진짜 운동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운동 안 하시는 분 있으면 운동 좀 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운동을 못하게 만드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할 힘이 생겨. 운동을 할 때만 있잖아요. 림프절이 움직이면 되잖아요. 림프절이 움직이면 혈관을 열어준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모세혈관까지 뚫리는 이유가 이게 운동을 하면 암덩어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운동에 의해서 얘가 막 이렇게 치우쳐요. 춤을 춰요. 그럼 그 사이로 흘러요. 림프가 흘러요. 림프가 흐르면서 영양분이 공급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암 환자라도 뭘 먹어도 점점 좋아지지 가만히 있고 누워있고 이러면 그러다 진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암 치료하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아까 콜레스테롤 부작용 말씀해줬던 심장마비, 발기부전, 치매, 근육통, 신경통, 알츠하이머, 간암 엄청 많아요. 콜레스테롤 부작용. 자, 그 다음에 보면 콜레스테롤 하나 가지고도 사장님 중독을 할 수 있겠죠. 네.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가 그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혈액 예. 그렇게 예. 병원 수급받은 약을 드시면서 콜레스테롤 아니요. 예. 같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병원에 빼시면 얘도 훨씬 효과가 빠릅니다. 우리는 약보다 효과가 콜레스테롤은 더 빨라요. 훨씬 빨라요. 훨씬 잘 잡혀요. 그 절대 같이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혈류순환계에서 사장님들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영양소가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하이브넷이에요. 하이브넷 꼭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이게 혈류순환계에서 안 좋은 게 혈압, 당뇨, 고지혈, 콜레스테롤 이런 거잖아요. 그죠? 피가 끈적거리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하이브넷 여기에서 아무것도 안 먹는다. 그럼 나 하나만 줘 하면 돈도 없어. 나 한 60만 원 하나만 줘 하면 하이브넷이라고. 맞아. 근데 그 하이브넷을 옆에 오다 보면 나중에 딴 것도 다 들어가요. 하이브넷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마다 다 몸이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디가 이게 약하고 이런 게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식품을 먹으면 있잖아요.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제일 취약한 데부터 가요. 이 사람이 변비가 있었다 하면 변비부터 치료할 거고요. 이 사람이 몸에 농약 성분이 되게 많다면 농약부터 끄집어낼 거고요. 이 사람 미세먼지가 많다면 미세먼지부터 끌고 올 거고, 이 사람이 혈당이 많다면 혈당부터 좀 낮춰줄 거고, 혈압이 높다면 혈압을 조금 낮춰줄 거고, 그런 역할을 다 하는 게 하이브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한 개만 주세요 하면 첫 번째는 하이브넷. 혈류순환계 쓸 때 사장님들이 포기하면 안 되는 게 하이브넷. 오메가가 들어가도 하이브넷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진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영양소는 하이브넷이다. 혈류순환계에서 요 밑에 뭐 뇌 쪽에서 안 좋게 넣든 심장에서 안 좋게 넣든 피가 안 좋게 넣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또 질문 있는 게 그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사람한테 콜레스틴 바로 했을 때
그 복용을 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떨어지는 경우. 그 사람은 엄청 많이 염증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그분 같은 제가 하이브네 같이 열했잖아요. 하나만 들어가면 안 된댔죠. 하이브네 같이 열면 엄청 잘 떨어져. 왜 염증이라 했잖아. 제가 콜레스테롤을 누르게 끼는 염증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염증을 높여놓으면 이 애가 끄집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하이브넷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 식생활을 좀 살펴보시면 좋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고칼로리 식사를 진짜 많이 하세요. 제가 아까 염증이 암이 제일 좋아하는 게 탄수화물을 했잖아요. 그분 탄수화물 엄청 드시고 고기를 많이 드신다는 게 아니고 그분 같은 경우는 식생활을 잡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햄미를 드시라 한다든지 야채부터 드시고 식생활을 하시라 한다든지 꼭꼭 씹어 드시라 한다든지 보는 것까지 사장님이 안 잡힌다 이러면 식생활이 어떠세요? 혹시 이렇게 여쭤보시면 좋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콜레스테롤은 있잖아요. 우리 콜레스테롤 먹으면 식생활 조금만 개선하면 확 잡혀요. 그 튀긴 음식 같은 거 드시면 안 되고. 근데 TR90을 하시면서 TR 식단을 제대로 FM대로 지키고 계시는 분인데 콜레스테롤 젊은 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와서 콜레스틴이랑 화이버넷까지 같이 복용하셨는데도 안 떨어진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분 식단 검사해봤어요? 술 먹는 거 아닙니까? 술 안 드세요. 식단 검사 해보셨어요? 네, 그 다이어리를 저희는 3-3일씩 쓰게 하니까 근데 이제 운동했어요? 아니요, 말랐어요. 말랐어요? 네. 순환 잘 돼요? 때문에 그 순환이 안 되시는 분이네. 근데 그 갈바닉도 매일 하시는 이 여행 가면 순환은 있잖아요. 거기에 림프절이 엄청 많잖아요. 림프절 여기 배꼽 사타구니 이 림프절이 막혀 있는 사람 뭘 먹어도 순환을 잘 못 시켜요. 그분은 운동도 해줘야 돼요. 운동도 하죠. 예, 해줘야 돼요. 남자분. 그럼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달고 사는 것 같은데. 몸이 말랐다면 뭐 스트레스가 몸으로 다 받아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서 잠은 잘 주무시는데요? 네, 잠도 괜찮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다방면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미스테리였던 케이스였어요. 그분은. 코티솔을 들이보셨습니까? 코티트롤도 드셔보셨어요? AI.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전혀 안 잡혔어요? 그 조금 낮아지기는 했는데 그 이상으로 줄어들진 않더라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랑 나쁜 콜레스테롤, 어. 총 콜레스테롤 수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높았을 때 탈모에도 영향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머리 때문에 그분은 고민이셨던 분이어서 그렇게 했는데 머리 났어요, 안 났어요? 머리가 초반에는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그것도 또 이제 그 이상으로 드라마틱하게 사람마다 있잖아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심장에서 피를 작게 뿜어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엄청 높아요. 이해되세요? 이게 콜레스테롤이 제가 신경막을 쓰고 있는 마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심장에서 이 사람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해. 심장이 피를 작게 내뿜잖아요. 그러면 이게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어.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선천적인 경우도 되게 많고 그분들이 머리가 조금 나다가 안 났다면 그 꾸준함을 좀 더 하시면 더 꾸준해지는데 거기서 멈추니까 그래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있잖아요. LDL은 좋고 HDL은 좋고 LDL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LDL 요즘은 그래서 콜레스테롤 그게 요즘 100명으로 안 해요. 병원에서도. LDL도 있잖아요. ABC가 있어요. 뭐 A, B는 괜찮고 C가 안 좋게 놓으면 안 좋은 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100명으로 취급 안 해. 2016년도까지만 해도 콜레스테롤 약이 판매 1위였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게 판매 1위? 우울증이 판매 1위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인드 360이 얼마나 큰 날개도치게 팔린 줄 알겠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두피 그렇게 해가 안 나는 사람들 진짜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근데 꾸준히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몇 년? 몇 년까지는 아닌데 근데 이제 그 8개월 이상 그리고 그 저랑 줌으로도 해가지고 또 두피 관리도 하셨던 분이고 굉장히 꾸준히 하셨는데 이제 본인이 지치신 거죠. 장기간 자기가 생각했을 때 했다고 그분 생각했는데 혹시 아프시진 않았어요? 전에? 아프거나 그러시는 아니야. 몇 살인데? 두피가 있잖아요. 40대. 두피가 금방 해가지고 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생제를 많이 넣거나 항생제 처방을 많이 받았던 사람 두피 되게 늦게 나요. 제 케이스예요. 저 머리 진짜 없었거든요. 그제 10년 넘었잖아요. 이제부터 나기 시작해요. 사장님 이해되세요? 그게 다 빠져나가고 내가 안 좋은 게 빠져나야만 얘가 세포가 정식거래가 나지. 그래서 저는 두피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분이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는 건 그분이 몸을 어떻게 썼다는 거의 증거거든요. 몸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해요. 맞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몸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저도 아파서 어려서 가고 나고 50일 매일 항생제를 들이붓다 보니까 온몸에 두드러기, 온몸에 아토피였거든요. 이해되세요? 유스킨을 다 났었어요. 그런데 두피에도 이제 부스럼 다 나고 진짜 헐빈했거든요. 지금 제 생머리거든요. 뭐 진짜 거의 다 났어요. 뒤에는 엄청 많고요. 앞에 나는데 이게 언제부터 많이 나는가? 작년부터 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몇 년이 걸렸어요? 엄청 젊어지셨어 사장님. 8, 9년이 걸렸잖아요. 뉴스킨 있잖아, 파마넥스 있잖아요. 사장님들 너무 신기한 게 사장님 저 젊어졌다 했잖아요. 제가 대기 항생제 많이 먹고 안 좋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먹으면 그거 빼내고 치유하는 데만 써요. 에이즈락 때문에 절대 못 써요. 그 다 돼야만 그때부터 에이즈락 되기 시작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작년부터 젊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나도 제초도 제가 진짜 거울 앞에 서면 놀래요. 혼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약해도 배가 나온단 말입니다. 배가 하나도 없거든요. 뒤에 이 만지보면 군살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제가 꾸준히 10년 넘어 먹었잖아요. 8, 9년 동안에는 계속 이게 내 몸 안 좋았던 거 정상으로 만드는데 다 쓰고 나니까 그때부터 에이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에이지락이 금방 에이지락 되는 사람은 그 사람 몸 관리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몸 관리 엄청 잘하는 사람이지. 아까 그분까지 그런 게 경우에는 어렸을 때 아팠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은 모르니까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몸은 절대 거짓말 안 해요. 먹는 거 절대 몸은 절대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몸 절대 거짓말 안 해요. 몸은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7년, 8년 뒤에 확 틀리게 난다. 사장님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한테 그래서 나는 왜 이래 하면 그럼 어릴 때 아파서 뭐 이렇게 뭐 물어보다가 안 되면 그거 좀 있어 보세요. 좀 있으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믿고 그냥 있어 보세요 하면 되거든요. 진짜 그건 거짓말 안 해요. 사장님들도 느끼시는 거 느끼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가 더 설레요. 내가 얼마큼 젊어질까? 맞아. 저 진짜 산도 잘 타고요. 산을 7년 전부터 탔는데 일주일에 한 번 산 타거든요. 산 가면 16km, 17km 타고 와요. 타고는 지금 500개 넘어 산 탔거든요.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이해되세요? 제가 처음 산 탈 때만 해도 여기서 저만큼 막 숨 찼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제품을 먹으면서 진짜 경험되는 게 진짜 이 제품 대박이다. 그 다음에 R2 대박이다. 숨 차는데 R2 진짜 대박이다. 이게 자신감이 있으니까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 보잖아요. 점점 젊어지는 걸 보니까 제품이 점점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개성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콜레스테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 보세요. 저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저희 친정엄마가 하이본에서 제가 드시게 해요. 예. 하이본에 이제 염증이 고혈압 25년 드셨다는 분이라서 근데 하이본에서 제가 3알씩 드시게 했는데 변비가 엄청 심하게 와가지고 중지했거든요. 그다음부터 어머니 처음에 변비 있었어요? 네, 원래 있습니다. 원래 변비 있는 만성 변비는 하이브에 먹으면 더 변비 와요. G3가 엄청 좋아요. 지스를 예. 이제 드시고 G3를 한 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침에 머그컵 한 잔, 오후에 한 잔, 일주일 머그컵으로 진짜 숙변 나와요. 네. 그리고 요즘 스타드윈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스타드윈 드시면 스타드윈 좋잖아요. 네, 드시고 계시죠. 스타드윈이 사장님들 장을 엄청 젊게 만들거든요. 그런 거. 장이 젊어지면 다 이뻐집니다. 장이 젊어지면 면역이 좋아집니다. 스타드윈 비싼 이유를 제가 알았다니까요. 되게 젊어지고요. 마이트라이 음프 있잖아요. 거기에도 식욕 억제제가 있어요. 먹으면 되게 단맛이 없다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TR미 같은 경우에는 습관 보증에 되게 좋아요. 빨리 이뻐지고 빨리 가고 싶으신 분한테 되게 좋고 체질 개선할 때는 TR90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아무리 태알국을 해도 살이 안 빠지시는 거죠. 살이 단단해가지고 헬미하고 같이 드셔야 돼요. 같이 먹어. 예. 혹시 어. 헬미 먹고 식욕 증가하는 사람 있어요. 어떤 식으로? 그분들 같은 경우 영양분이 부족하신 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초창기에 그랬어요. 밥이 엄청 맛있는 거에 땡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살 별로 안 쪄요. 그게 제품이 가루로 만들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게 있잖아요. 막 먹어서 살이 찌는 사람은 내가 영양분이 골고루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딱 맞춰지죠. 맞춰지고 나면 그때부터 빼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꾸 식욕이 돋는다면 그렇게 이야기해서 영양분이 골고루 못 드셔서 그러는데 꼭꼭 씹어갖고 드세요. 드시는데 저녁 6시 이후에는 드시지 말고요. 아침은 굶고요. 점심 저녁을 많이 드세요. 팁. 이게 장을 비워주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가 정식 세포가 있어 노화 세포를 잡고 염증을 잡아먹는 데잖아요. 아침 통으로 굶고 6시 이후에 드시지 말고 점심 많이 드시고 저녁 6시까지 저녁 많이 드시고 그 위에 비워주고 살 절대 안 쪄요. 잘 빠져요. 그렇게 해야만 그분들 같은 경우 그렇지 아침도 먹어야 되고 간식도 먹어야 되고 점심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살 빼기를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게 몸의 구조를 좀 아신다면 사장님들이 컨설팅 하거나 이런 데 살이 안 빠지신다는 분한테 하면 되게 좀 건강해지기도 하고 젊어지기도 하고 이쁘지기도 하고 그럼 아침에도 쉐이크도 안 먹는데 좀. 안 먹는 게 좋아요. 점심 때 세이크 먹고 그다음에 오후에 3시에 단백질 먹고 저녁에 세이크 먹고 이래도 돼요. 아침에 통으로 비워주는 게 좋아요. 근데 비워주면서 운동해보라 하세요. 처음에는 한 이틀은 엄청 힘들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몸이 엄청 개운하다고 해요. 왠줄 아세요? 이제 세포를 잡아먹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몸이 똑똑하다 했잖아요. 밥을 주는데 밥을 안 주니까 몸이 짜증이 나는 거야. 배가 더 고파. 미치겠는 거야. 얘가 일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자가 정식 세포가 잡아먹어야 되는데 한 번도 일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 들어올 때 밥이 안 들어오니까 짜증이 나니까 더 힘이 없는 거야. 그럼 생각이 또 더 그러니까 더 힘이 없어. 근데 그걸 참고 3일째 운동 딱 해보세요. 엄청 기분 좋아져요. 기분 좋아지고 있잖아요. 에너지가 더 나요. 그러면서 병과 그때부터는 이 애가 몸이 세포를 잡아먹기 시작해요. 노화된 세포, 염증에 떠다니는 염증을 잡아먹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몸이 깨끗해지고 얼굴도 밝아져요. 그런 분들이 그 체험을 하면 그게 뭐 무슨 체험이라 하더나 그런 분 진짜 많거든요. 그게 한번 체험해봐야 돼요. 기분이 그렇게 좋대요. 상쾌하고. 그 점심 때 이제 맛있는 거 먹을 거 하잖아. 이제 이거 씹고 이제 그러면 점심 때는 진짜 배부르게 먹고 또 이따가 저녁 6시에 다 배부르게 먹고 6시 이후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그렇게 안 빠지는 분들은 그렇게 잡아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안 먹어야 되는 그런 것도 없고 드시면서도 잘 뺄 수 있습니다. 우리 짐도 나가야 돼. 자, 그 다음에 혈관장염. 네. 네 번째 혈관장염은 거의 다 높은 쪽으로 나오거든요. 우측으로 치우치는데 높은 쪽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만성 피로, 소화불량, 가슴 답답함을 엄청 많이 호소해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높게 놓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혹시 가슴 답답하지 않으세요? 소화불량 있지 않으세요? 필요하지 않으세요? 물어보면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들이 이게 혈관에 찌꺼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혈관 탄성. 혈관 저항력과 혈관 탄성은 피가 뭐 떡진다든지 찌꺼기가 많아서 그렇는데 탄성은 보통 보면 다 좌측으로 나와요. 우측으로 놓으신 분 없어요. 탄성이 좀 엄청 좋겠죠? 없어요. 고무줄 같이 좀. 정상 아니면 다 좌측으로 놓거든요. 이게 좌측으로 놓으신 분은 혈관에 찌꺼기가 많다는 거고요. 혈관벽에 노폐물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의 증상은 뭔가 하면 입이 바짝바짝 나요. 그리고 불변증이 많아요. 그 다음 혈관 탄성이 입이 바짝바짝 불면증이 있고 이런 사람들 혈액순환이 엄청 안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밑에 심근 혈액 소요랑 이 같은 경우 우측으로 다 치우쳐요. 보면. 이 같은 경우는 심장에 무리가 많은 거 비만인 사람들이 우측으로 엄청 많이 치우쳐요. 그래서 심장 쪽에 혈관 저항력부터 간산 동맥 압력 두세 개 노란불이 나온다 해도 가셔야 되는 분이에요.
심장은 우리가 진짜 숨쉬고 하는데 이게 직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두세 개 노란불 빨간 게 놓는다 하면 해독을 권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이쪽에서 안 좋게 두세 개 놓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고혈압 당뇨를 가지고 계세요. 콜레스테롤 있고 중성지방 있고 고지혈증 있고 다 그래요. 그 자기는 약 하나도 안 먹는가 하다가 있어 딱 걸리잖아요. 저 사실 고혈압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심근혈액 관리랑 있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자축으로 많이 치우거든요. 이 자축으로 많이 치우신 사람들은 심장이 엄청 안 좋은 사람이에요. 심근경색의 원인이 있는 사람들이 관료하기 자축으로 치우쳐요. 자축으로 치우쳐서 좋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산소 소모량. 산소 소모량이 자축으로 딱 넣으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혹시 운동하세요? 운동선수세요? 물어보는데요. 왜냐면 폐기능이 엄청 좋기 때문에 많이 뛰어도 산소를 소모를 많이 안 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자축으로 넣거든요. 자축으로 나서 좋은 거는 딱 이거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일회 박출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축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무기력하고 맥이 되게 약한 사람들, 되게 약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박출량이 되게 작아요. 그 다음에 자심실 혈류 저하, 운동 시 호흡곤란을 많이 느껴요. 오른쪽으로. 숨 차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알아요? 심장에 무리가 가서 그래. 해독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죠. 우측.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간상동맥 탄성. 이 같은 경우에는 좌측으로 치우치면 고혈압, 뒷골 땡김. 그 다음에 간상동맥 압력도 역시 마찬가지. 우측으로 치우치면 혈십증, 심근경색. 오른쪽이요? 오른쪽 압력. 관리가? 네. 나중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갈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해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자신들의 유해 펌프력 안 하는 것 같아요. 유펌프력은 대부분 보면 정상으로 나와요. 펌프. 펌프력은 대부분 보면 정상으로. 왼쪽으로 나오는 그죠. 펌프력이 약한 사람들은 심장이 약해서 그렇죠. 높게 놓으시는 분들은 펌프 너무 심하게 해도 안 좋잖아요. 심장이 안 좋은 거예요. 자측이나 우측이나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간상동맥 탄성과 간상동맥 압력압 있잖아요. 이 같은 경우에 안 좋게 놓으면 그거 꼭 진짜 해독하시라 하고 돌연사하고 심장 발작 일으킬 확률이 최고로 높습니다. 빨간 거 넣으시면 진짜 이분들은 해독시키든지 안 그러면 병원에 가서 심장 한번 찍어보시라 해야 돼요. CT나 MRI 찍어보시라고 해요. 막혀있는 분 되게 많거든요. 모세혈관이 막힌다든지 막혀있는 분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이거 이렇게 나왔는데 다 흔들려서 나왔는데 불면증 없고 너무 잘 간다고. 그런 분들은 불면증 있어요. 있는데 말 안 하는 거 약 처방 받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지금은 불면증 없을지 모르지만 6개월 이내 불면증 있으실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놓잖아요. 뒤에 가서 보면 아미노산에서 풍부하면 잠이 잘 올 수 있어요. 단백질 풍부하시면 이해되시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근데 뒤에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판도텐산이나 아미노산이 먹고 있는 게 많은. 많으면 잠 잘 잘 수도 있어요. 이래도 그런 거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 이제 몸이 이기는 걸로. 몸이 이기는 게 아니고 뭐 사람들이 몸이 다 각각이잖아요. 그걸 모르잖아요. 뒤에 가서 아미노산이 풍부한 이래서 잠을 잘 주무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다음에 이럴 때 고혈압 그다음에 당뇨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그럼 나는 해독은 못하겠어 비싸서 이렇게 하잖아. 그럼 좀 뭘 먹어야 돼요 이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열을 쭉 해주는 거예요. 고혈압은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뭐라고 하세요? 운동하라고 하죠. 예. 이래요. 그다음에 잡곡밥 먹으라고 하죠. 예. 그렇게 하거든요. 또 뭐라고 해요? 칼로리 제한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잡곡 야채 먹으라 하고 모세혈관은 치료받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약 처방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품을 먹어야 되잖아요. 운동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네, 맞아요. 알투. 그다음에 칼로리 제한하는 게 하이브네. 잡곡 야채, 라이프팩.
짝꿍 야채. 다 혈압 당뇨 있는 사람들 라이프백 들으면 되게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모셀간을 이제 떨어주는 건 오메가3는 유수 콜레스테린이잖아요. 이 네 개를 가격을 딱 정해주시면 돼요. 정해가지고 이 한 달에 이만큼인데 이걸 한 3년 정도 드시면서 그냥 관리하실래요? 해독하시고 식습관 잡으시고 운동하는 거 비워서 그냥 약 끊으실래요? 이러면 해독해야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이 먹어야 되는 게 진짜 많아. 근데 고혈압이 한 개 먹어갖고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거 주면 사장님 또 안태옵니다. 하나도 안 좋아진다 이랍니다. 혈압에 유수조 딱 하나 주면 하나도 안 좋아진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안 드시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소개가 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계속 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분이라도 옳은 사람을 잡자고요. 잘 드시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나한테 덕이 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좋아지면 소개가 나는 사람을 잡으면 훨씬 그게 더 이득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급급하게 한 개만 주면 그러면 다 안 되고 그러면 콜레스테린 하나만 드세요. 그러면 안 돼요. 차라리 하이버넷 하나 드리고 오세요. 그럴 때는 하이버넷 하나. 그리고 영양소가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다 영양 불균형이에요. 왜냐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있는 분들은 다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이 걸렸다는 거는 영양 불균형이에요. 영양이 골고루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양이 골고루 있고 운동했던 사람들은 이런 게 걸릴 확률이 없어요. 없거든요. 영양 불균형이에요. 그래서 해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차라리 영양을 맞춰줘야 되니까 라이프백 하나 주면 훨씬 더 좋아요. 하이번하고 라이프백 주면 에너지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고혈압 당뇨 있는 사람들 에너지 없어요. 특히 당뇨 있는 사람들은 당이 툭 떨어지잖아요. 에너지 조금만 걸어도 있잖아요. 힘들하고 조금 걸어도 식은땀 흘리고 힘없거든요. 영양 불균형이라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기본 영양소는 하이번에 피가 안 좋으면 오메가 드려야 되는 거, 콜레스테린 드리면 되는 거 이해되시죠? 네. 그다음에 여기 혈관 저항력만 딱 안 좋아하고 나머지는 좋아. 혈관 저항력이 안 좋게 나왔어. 이런 분들은 하이번에다 콜레스테린 드리면 혈관 저항력 엄청 좋아요. 다 좋게 나와. 여기만 딱 안 좋게 나와. 그러면 혈관 저항력이 높으면 엄청 안 좋거든요. 이분은 되게 필요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모세혈관이 많이 막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이번에다고 콜레스테린을 드리면 됩니다. 그다음 밑에 뇌혈관 탄성 뇌조직 혈액 공급 상태. 이는 어떤 수치인가 하면 뇌경색, 치매, 파킨슨, 뇌출혈 그런 수치거든요. 뇌혈관 탄성이 높은 거는. 뇌혈관 탄성. 네. 이분들이 되게 높게 빨갛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꼭 이야기해드려야 될 게 경동맥 검사 한번 해보시라고 해요. 네. 네. 여기서 막혀서 그렇지만 여기가 피가 못 올라가지고 그렇거든요. 경동맥에. 경동맥 검사는 한 정기검진할 때 한 10만 원만 추가로 주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코편말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친구가 이게 터져서 죽은 친구가 있거든요. 진짜 건강하다고 믿었어요. 그 친구는 근데 간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이제 술을 많이 먹고 했던 친구인데 간이 안 좋아가지고 완치된 친구였거든요. 간경화에서 완치가 됐는데 콜레스테롤 높은 순간 제가 그래서 콜레스테롤 공부를 다 하게 됐어요. 콜레스테롤 약을 계속 먹었는데 이게 콜레스테롤 높으니까 계속 먹었잖아요. 간을 망치고 그다음에 피를 끈적하게 만들 아까 심장마비도 오고 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 애는 경동맥이 박힌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건강하다고 했는데 동창이 잘했어요. 초등학교 동창이 잘하고 헤어지고 했는데 그 다음날 병원이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식물이 나겠다고 전화가 왔는데 밤에 머리가 아팠대요. 아들이 이야기하는데 머리가 아파서 머리가 왜 미식겁나 술도 안 먹는데 왜 머리가 아프나 하면서 화장실에 갔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 경동맥이 터졌는데 화장실 그게 뿌리가 뽑혔어요. 이해되세요? 얼마나 고통이 심해서 그래서 삼성 어려운 옆이었거든 집이 그랬는데 응급실에 가지고 갔는데 이 터지면 바로 즉산 거예요. 그래가 16시간 만에 바로 죽었어요. 그런 경우 봤어요 진짜. 그래서 이게 뇌조직에서 안 좋게 나오면 경동맥 검사 꼭 해보시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막히는 사람이 오해는 많아요. 경동맥이 이게 막히면 피가 못 올라가요. 그러면 치맥을 한 90%거든요. 알츠하이머 90%. 못 올라가면 잠도 못 자요. 피가 순환이 돼야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자. 제가 잠을 못 자면 아까 치매 엄청 잘 걸리게 됐잖아요. 그죠?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이게 계속 악순환 되잖아요. 그럼 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중에 막혀버리는 수준이에요. 이거는 수시로 사장님들도 건강을 챙기신다면 한 2, 3년에 한 번씩 경동맥 검사는 초음파를 해요. 초음파를 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여기 혈류순환계는 이렇고 여기 뇌혈관 탄생이나 뇌조직 혈액 공급 상태에서 안 좋게 놓으시면 유스 바이오진 코하이드네. 일본에서는 출시가 나간다. 자, 이로써 이제 혈류순환계를 마쳤습니다. X가 적으셨네. 출시가 나간다. 아니 양자 잘하실 수 있겠죠 이제. 못하시면 안 돼요. 네.